네, 안녕하세요.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크게 변화된 입시 요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022년에도 크게 변화된 입시 요강이 있을까요? 트렌드를 읽는 남자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미대 입시 변화에 대해서 언급드리기 전에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먼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정시 인원 모집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이제 좀 방침이 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정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변화된 사항이 좀 있어요. 그건 먼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미대 입시 변화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정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 내 이제 16개 대학교의 정시 인원 비중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30%에서 36% 정도로 이제 확대가 좀 되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미대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 인원으로 봤을 때 정시 인원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21학년도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인원 변동에 대한 발표를 할 때 미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 보통 이제 정시에서 수도권 대학 위주로 하면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거나 주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정시에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미대만 놓고 봤을 때에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 정시 인원은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선 편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축소되거나 혹은 폐지되거나 뭔가 좀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생의 인원수가 조금 축소가 됐고요. 반대로 이제 교과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인원이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전형 일부 대학교가 미대는 있었는데, 정말 일부 대학교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축소가 좀 되었고요. 적성고사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우선 폐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능 과목별 변화를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상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의 대부분 요강을 읽거나 아니면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이면 수능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교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좋겠죠. 네. 국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국어가 공통 과목이 이제 독서하고 이제 문학이 있고요.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라는 이 선택 과목은 신설된 과목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상 아이들한테는 이런 선택이 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혹은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어떤 효율적인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화법과 작문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선호도를 높인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기존에 해왔던 이제 교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미술대학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의무 반영을 꼭 해야 되는 학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공부하기 좀 용이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기 좀 편한 과목을 이제 선택하는 게 옳지 않나 싶고요. 다음은 탐구 영역입니다. 사회탐구, 그 다음에 과학탐구가 있죠. 사회탐구 9개 과목, 과학탐구 이제 8개 과목, 총 17개 과목 중에 학생들은 2022학년도부터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하시고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을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미대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내신 반영 사항인데요. 관련된 부분들은 이정훈 본장님이 준비하셨죠? 네. 내신 같은 경우도 그 학생들이 가장 사실 싫어하는 선택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2022학년도는 2015년 교육 개정이 어떻게 보면 첫 입시로서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게 내신 적용에도 변화가 좀 생겼고요.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으로 기초적인 소양을 공부를 하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본인의 전공과 진로에 맞춰서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예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채점이 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사실 정량화해서 채점을 해야 되는 교과 전형에서는 꽤 불편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미술대학 대부분은 사실은 미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부 학교만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학교가 홍익대예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변화가 좀 많았던 학교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미술 우수자 전형은 지원 자격 요건이 미술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을 한 개라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미술 창작과 미술 감상과 비평이라는 두 개의 과목 중에 하나 정도는 최소한 이수를 해야 지원 자격 요건이 주어지고, 홍익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90%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점수가 되고 10%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미술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술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홍익대라든가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A를, 그러니까 성취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2022학년도부터 이제 내신이 반영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미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어서 이제는 이제 미대 관련된 미대 입시 변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사실 큰 변화는 없긴 하지만 전형 요소별로 조금씩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예년에도 그랬지만 이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 수학이 반영이 됩니다. 본인의 수학 성적을 꼭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현명함이 좀 필요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굵직한 학교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수시 변화 과정이 좀 있는데요. 이전에는 3단계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을 했어요. 1단계에서는 내신 성적 100%로 해서 6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서류를 통해서 3배수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2단계 성적에 이제 면접을 추가해서 최종 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됐던 홍익대학교가 2단계로 좀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내신 학생부와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이 1단계 성적에 이제 면접 전형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바로 1단계에서 서류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리인데요. 서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탄탄한 생활기록부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4학년도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된다라는 교육부 이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성적 관리가 더더욱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형, 그러니까 수시에서 일반 전형에서 그 단계 전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1단계 전형에서 보통 학생부 성적으로 아이들이 1차 선발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대가 지원하는 대학교와 상이한지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뻔히 1단계에서 불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데 지원을 하는 경우가 더러 좀 있기 때문에 1단계 성적 커트라인에 대해서 면밀히 좀 관찰한 뒤에 본인의 성적을 대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정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정시에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비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 또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좀 우수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상 수학 성적을 반영을 했을 때 90%, 95% 정도는 좀 나와야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의 성적 체크가 꼭 필수로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일반 전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큰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2021학년도에 군이동을 했던 학교가 하나가 있죠. 기억하시죠?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가군에서 이제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 반응으로 나군에 있던 고려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가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조금 넓어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의 학교들이 가군 쏠림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군에는 이젠 서울대와 연관성 있는 대학교들, 국민대, 이대, 성균관대, 고려대학교가 이제 포진이 돼 있고, 나군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과기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 성적권대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고요. 다군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수시와 정시에서 올해 미대 입시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큰 변화는 없지만 본인한테 해당하는 또 이제 전략적으로 좀 노리고 있는 전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옳겠죠.
네, 군 이동이 또 한 번 있었네요. 이러한 군별 이동에 따라서 지원하는 인원수의 차이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변동에 따른 지원 전략들이 있을까요? 일단 올해 가군 쏠림 현상은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요. 그 성균관대랑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근 10년간 계속 나군에만 포진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좀 티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동이 됐는데, 가군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또 선택의 중요성도 좀 높아졌고,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경쟁률을 좀 보고 또 눈치 싸움을 하다가 뒤늦게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예전의 실기보다도 그 실기를 좀 심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선택을 좀 일찍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좋은 합격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22년의 입시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 실기에도 큰 변화가 있을까요? 네,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입시 요강의 변화되는 거와 그다음에 성적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기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 그 미술로 사랑을 꿈꾸다에 책을 쓰셨어요? 갑자기 책 홍보를 네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이 책에 미술은 생물이다라는 제목으로 미대 입시의 실기 변화가 어떻게 되어왔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22학년도에서 실기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2021학년도를 보면 되는데, 2021학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초 디자인도 변화했고 기초 소양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2022학년도는 2021학년도에 변화된 부분이 좀 더 안정화되고 약간 고착화되는 한 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반 입장에서 사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뭐 매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 해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다시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비반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사실 이런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한정민 부원장님이 이제 예비반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입시반 선생님으로서 참으로 궁금합니다. 시어머니 역할인가요? 네, 그렇죠. 전국에 계신 시어머니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예비반 지금 제가 커리큘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 커리큘럼 중에 기초 소양은 매년 이제 변하는 문제 형식을 띄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해마다 좀 다른 출제되는 형식들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키워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대비를 하는데,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조형 원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연습이 되고 이제 학년별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이디어가 좀 더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학생들이 더 재밌게 실기를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때에, 이제 기초 디자인에서도 실기 변별력을 위해서 실기의 주제가 좀 변화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예비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재밌는 방식으로 조형도 활용하고 관찰도 하고 발상력도 좀 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반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형 커리큘럼과 아이디어에 관련된 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3학년에 이제 입시반으로 올려보내면 이제 좋은 입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변화가 아이들한테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 예고편처럼 마치 전해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기력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키가 될 수도 있어서 충분히 연습만 좀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다른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그 건대 주제 이야기할 때 전공적성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아이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좀 됐었고, 사실은
아무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막 흔들 만한 그런 주제를 줘도 결국에 채점할 때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전에 해왔던 수업은 수업대로 또 잘 유지하면서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한다면은 크게 학생들이 사실 당황할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보는 생소한 소재일지 몰라도 그게 결국에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커다란 건축물이 나왔어도 그걸 뭐 열쇠고리라든가 작은 미니어처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식의 멘탈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가뜩이나 또 요즘 최근에 계속 학생들이 좀 이제 비슷해지는 성향을 좀 갖다 보니까 학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개성 있고 조금 더 자기의 좀 주체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뽑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기 변화라는 게 결국은 그 조건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에 있는 진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실기 문제 진짜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아래쪽에 말미에 있는 그 한 줄에 의해서 합격의 당락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꼭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게 정말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 2021학년도 변화된 미대 입시 내용들이 이어져 2022년에도 세부적인 비율들의 변화나 군이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미대 입시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실기와 전공들을 잘 선택하고 비율들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4부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변화 내용 총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 수능 출제 범위 변화와 탐구가 통합 선택으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셋, 군 이동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학교가 군 이동을 하였습니다. 넷, 홍익대학교가 단계 전형을 축소하였습니다. 3단계에서 2단계로. 다섯 번째, 반수 재수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기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